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현재 2020년 7월 6일 낮 12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식사 중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장중에 이렇게 좀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치료제하고 백신에 대한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고요. 미국, 유럽, 중국도 그렇습니다. 포함 다 모든 게 지금 웬만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임상 들어갔고요.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한다는 뉴스나 또 공시가 나오면요. 주가는 상당히 치솟습니다.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런데 정작, 치료제 후보군들이 좀 보시면은 줄줄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도 만약에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킨다면은 무용지물이죠. 또한 부작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백신의 어떤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간이 원래 상당히 긴데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빨리 앞당겨서 한다면은 부작용을 그냥 인정을 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다시. 그럴 때는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안 맞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제를 치료제나 신약, 그러니까 신약으로 만약에 치료제를 개발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것도 10년 정도 걸리는데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말씀드리면 이거 우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백신도 10년이 걸려야 겨우 만듭니다. 치료제도 물론 그렇고요. 지금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라서 신약 만들 시간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약물을 이약 저약 다 투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렘데시비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좋으면 쓰자는 겁니다. 요거 하나 건진 거죠. 에볼라 치료제로 원래 만들었던 거잖아요. 렘데시비르가. 그런데 이거를 코로나 치료제로 재활용을 해보니까 치료 기간을 31% 단축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31%? 절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적의 약이라고 친다면 렘데시비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거를 수입을 했고 중증 환자들한테만 이제 투여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앞으로 남은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보겠죠. 그거에 대한 재창출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솔직히 그냥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견인데 구충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중제 아시죠? 이버맥틴 있나요? 덱사메타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또 다른 제2, 제3회. 그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 그 김철민 씨인가요? 예, 암에 걸려서 그 구충제를 가지고 계속 복용을 했는데 물론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최근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원래 암세포가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죽었답니다. 없어졌답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이게 구충제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 전에 초기에 그 암에 걸렸을 때 그분의 제가 사진을 이제 공개적으로 다 공개를 했었으니까 봤는데 장난 아니었죠. 살이 거의 다 뼈가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최근은 사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충제 쪽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는 거. 그거는 그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냥 여기저기에서 이거 효과가 있다. 저것도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거 트럼프의 그 클로로퀸인가요? 예. 그거 하나 때문에 말라리아죠. 그거 치료제 때문에. 근데 그거 부작용이 있어갖고 사용 못 한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일단 치료제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그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제약과 바이오에 관련된 어떤 관심이 시장에 쏠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전에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초기에 했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거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다 조정을 보였는데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관심이 다시 재부상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말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중국에서 또 뭐 흑사병 또 그 얘기까지 또 솔 나왔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만 솔솔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 코로나와 같은 어떤 질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몽고, 중국 내몽고에서 흑사병 의심 환자가 뭐 확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흑사병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관련된 제약과 바이오 업종은 아직은 계속 아마 지금이 가장 최고의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자, 이러면 만약에 신약을 개발했다든지 치료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즉 CMO라고 하죠. 원료 의약품 생산. 이 CMO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솔솔 분위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리포트나 뭐 이렇게 보니까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캐파 생산 시설이죠. 요거를 확보하기 위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이넥스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론자 외국에, 그다음에 우시 중국에 이런 데가 있는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는 주로 바이러스 치료제, 론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더나 아시죠? 회사 백신, 그리고 우시는 바이러스와 글로벌 백신 이런 쪽으로 지금 이 관련이 있습니다.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대부분 다들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이 기업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업이 앞으로 더 관심이 있고 더 필요해지는지가 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부에. 근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뭐가 이거다라고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뭐 투여를 하고 있어요. 중증 환자들한테. 경증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들한테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약품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투여. 보통 렘데시비르도 10일 정도 투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한 사람당 1인당 필요한 약이 많아진다는 거죠. 투여 횟수가.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캐파 시설이죠.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오송 단지에다가 지금 만들어진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은 앞으로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CMO 시장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치료제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자체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에서 CMO 시설을 갖춘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이제는 그 기업들이 이 현재 만들어진 필요한 치료제들에 대한 어떤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안 한다, 뭐 약값을 비싸게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든 이쪽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CMO 시장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자체 생산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앞으로 이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빠르게 확장이 안 돼요. 최소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해도 힘들 상황이 될 수 있죠. 예전에 뭐 진단키트 시젠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젠 지금 뭐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뭐 하면은 계속 팔리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면 뭐 임상에 실패하더라도, 임상에 실패하더라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 뭐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계약을 한, 이런 어떤 생산 물량이 있죠. 이런 거를 다른 업체에다가도 뭐 되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업체는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임상 실패하더라도. 왜? 계속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다른 제약사들이. 저는 이제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저는 이 공급 계약이 2분기에 지금 집중이 됐습니다.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2분에 대한 결과가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분명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총 7건 수주 계약을 했고 누적 금액이 엄청납니다. 10억, 16억 불 정도. 2분기에 집중이 됐어요. 그럼 3분기, 4분기는 그냥 쉴까요? 아니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론자, 모더나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이걸 10억 도즈 생산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더즈가 알죠? 12개입니다. 한 더즈가 12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10억에서 12개를 곱해야 돼요. 또 11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100억이 넘어가죠? 120억 정도 되죠? 대부분 5월, 6월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우시에서는 바이엘, 독일 제조시설 인수했고요. 또 미국 제조시설 10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미국 제조시설은 6,000리터입니다. 생산량이.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CMO 시장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CMO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주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바이넥스입니다.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바이넥스인데 뭐 굳이 제가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지금 계속 지금은 뭐 살짝 조정 받는 것 같지만 뭐 언젠가는 다시 조정의 시간이 좀 잠시 지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21선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21선을 다시 치고 올라가서 21선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61선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요렇게 옆으로 계속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해서 옆으로 가다가 61선과 121선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이 계속 21선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일종의 수렴이라고 하죠. 모아지면서 확장하는 국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다면.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봐도 똑같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CMO 말고도 코로나 관련된 걸 지금 현재 임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관심은 두시고 이것도 매수 타이밍 잡으시려면 21선 지지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21선은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서서히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난 사놓고 그냥 버틸래 그러세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중간에 어떤 기복이 심한 주가의 흐름 부침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라서 21선을 좀 지지하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요때 5월 달에 2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간 모습이 5월 말 6월 초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요거 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좋죠. 저점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게 요 구간에서. 자, 바이넥스도 한번 볼까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매집봉이 세력봉이 나왔죠. 이렇게 윗꼬리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요 구간입니다.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냐.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는 12,000원, 12,000원이 지지예요. 마지막.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면은 요 부근에서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뭐 15,000원까지 1차로 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21선 지지하고,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가격은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왜? 손절선은 명확해요. 21선 깨면 무조건 끝. 왜? 21선을 지지했는데 그전에는 막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21선을 지지했는데 다시 빠진다. 그러면 다시 뒤로 빠꾸 하는 거잖아요. 백 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백도예요. 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21선 손절선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바이넥스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그전에 한번 분석해서 드렸던 아미코젠이 있죠. 오늘 지금 아미코젠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 제가 이거를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근데 이제 위에 지금 여기 저항을 받고 있죠. 저는 근데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또. 예. 저는 다시 잡을 겁니다. 저희 이제 회원님들한테. 근데 좋아요. 아미코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레진, 프로테인, 배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아미코젠. 이거 CMO 시설입니다. 예. 이거는 건기식 관련된 거든지 바이오나 뭐 그러니까 그 신약이나 치료제 이거 코로나 관련된 거 다 포함돼요. 아미코젠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뭐 아미코젠 말고도 에스텍 파마도 있고요. ST팜도 있고요. 종문당 바이오 있습니다. 다 차트를 보시면은 예.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예. 아미노로직스도 예.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뿜었다가 지금은 조정, 쉬는 구간이죠. 자, 그런데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옆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옆으로만 갑니다. 횡보. 에스텍 파마는 제가 뭐 굳이 이거는 비보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근데 다시 또 옆으로 갑니다.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가야 돼. 이평선, 이동평균선 지금 수렴하는 상태거든요. 예. ST팜 모양이 좀 괜찮아요. 예. 쫙 오늘 뿜네요. 예. 이런 종목들, 뭐 화일약품도 있고요, 뭐 경보제약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에 두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 CMO 관련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종군당 그룹에 편입된 원료의약품 기업이고, 그러니까 종군당 바이오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지금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어느 정도 캐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스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종무당 바이오도 종무당 그룹 계열사입니다. 국내 최대 1,500톤 생산 공장, 그리고 발효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있어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있는데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때 뭐 아시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제가 조금 이거는 우려는 합니다. 예. 우려는 하는데 이것도 원료의약품 생산을 한다. 예, 그리고 에스텍파마도 제가 원료의약품 CMO를 동시에 진행 중하고 원료의약품하고 CMO 같이 하면서 일본의 매출이 큽니다. 얘네들은. 예, 에스텍파마 거기다 비보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에스텍파마는 좀 뭐 그냥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서 비보존하고 비마약성 진통제죠. 거기다가 또 원료의약품 CMO 여기까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된다.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있어요.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좀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뭐 상관없겠죠. 동아소시오 같은 경우는 이 ST팜이 계열사입니다. 앞전에 ST팜 뭐 말씀드렸죠. ST팜이 동아소시오의 계열사인데 이걸 통해서 원료의약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미노로직스도 이제 원료의약품 사업권을 갖고 있고요. KPX 생명과학도 있습니다. 예, KPX 생명과학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KPX 그룹인데 원료의약품 뭐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같은 경우를 생산 공급합니다. 그래서 뭐 KPX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PX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뭐 10월달 작년 11월 12월달 한번 시세 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회복하려는 정상으로 뭐 다소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죠. 그래도 이것도 어차피 관련이 있다. 화일약품 이것도 원료의약품, 세파 항생제 주력의 원료의약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계속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삼바, 셀트리온, 바이넥스가 3대 가장 우리나라에서 봐야 될 게 가장 빅3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종목들은 저는 뭐 정군당 바이오나 에스텍 파마, 그다음에 뭐 ST팜 지금 많이 올라가죠. 아미코젠, 뭐 요런 종목들, 뭐 화일약품, 자 화일약품 한번 보죠.
예,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지지는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평선 다 정배열, 장기 이평선 정배열이 됐는데 21 이평선 밑으로 가 있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이제 21 이평선 위로 솟구치면 모든 종목이 동일합니다. 21선 위에서 그렇게 솟구쳤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분기에 그러한 어떤 팩트, 수주, 뭐 공급 계약 이런 게 팩트입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3분기에도 분명히 이어집니다. 이건 또 2분기도 3분기 실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겠죠? 예, 그것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MO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을 상쇄시키고 다시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시점에 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관련된 이 테마 중에서 섹터 중에서 이 CMO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요해요. 이런 거 좀 제가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또 회원님들 바로바로 좀 보시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시는 걸로 해서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CM 한번 보시고요.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보시고 실적도 보십시오. 실적도 한번 보시고요. 가장 뭐 안전한 거는 빅3죠. 그거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밑에 뭐 아미코젠, 뭐 에스텍파마, ST팜, 뭐 종문당 바이오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흐름을 보시고 기술적 분석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판단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CMO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또 쉬운 종목과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